이 스테이블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제는 미국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더 안정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달러는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거든요. 이 신뢰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 스테이블 코인도 이러한 흐름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불안해요. 결국 인류의 역사는 화폐의 역사라고도 하는데, 화폐가 이제 발전해서 지금의 화폐 형태에 이루어지는 국가가 발행하는. 근데 이제 이 코인이라는 것은 국가가 발행한 차원을 넘어섭니다.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시장에 주목과 관심을 받고 있어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나온 지 오래됐는데, 특히 트럼프 정책에서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이제 관심이 많고, 실제 이제 활용도 굉장히 지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이 암호화폐 시장을 굉장히 좀 크게 이제 시가총액 올릴 그런 이제 주도적인 카테고리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한 그 민간 기업들의 치열한 전쟁, 이것이 굉장히 예상이 되고, 지금도 이것을 선점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오래전부터 투자하고 연구하고 어떤 정부하고 같이 이제 협업하면서 하는 것들이 이제 조금씩 수면에서 이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정책, 그러니까 미국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미국과 이제 대치되는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이런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결코 반가운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라면 러시아 루블을 기반으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하든지, 중국이라면 위안화 기반으로 스테이블을 하든지, 뭐 유럽이라면 유로화를 기반으로 스테이블을 하든지. 근데 이러한 그 스테이블 코인들이 실제 존재하기는 하지만 작게, 이것이 실제 시장에서 과연 가능성이 많을까 싶으면 꼭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달러를 선호하기 때문에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원하지, 다른 나라의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이나 유럽 같은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 실제 달러하고 연동되지 않은 그런 자산이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비트코인이죠. 그래서 뉴스들을 보면 이제 러시아는 이제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결제한다고 하죠.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 그래서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비트코인을 기축으로 한 어떤 결제 시스템이 전 세계의 어떤 그 나라만의 그 경쟁 관계나 위협적인 관계를 좀 해소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자산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이 담보가 미국의 채권이나 달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활용되면 활용할수록 미국의 달러하고 채권의 지위가 계속 올라가고 유동성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무조건 스테이블 코인이 좋은 거고,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꼭 좋은 상황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국엔 전 세계의 어떤 질서들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는, 사실 뭐 저희도 이제 미국 국민이 아니니까 저희 나라도 사실 스테이블 코인으로 기축통화가 되는 것보다는 비트코인이 기축통화가 되는 게 더 이제 좋은 입장이긴 하죠. 근데 뭐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트럼프가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계속 이제 그 정책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결국에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담보물이 필요한데, 담보물은 미국 국채하고 달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 활용되면 활용될수록 미 국채하고 그 달러의 영향은 계속 커지는 거죠. 조금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나 위협적이냐면,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테더라든지 USDC를 가지고 카드사하고 연계해서 스타벅스에서 지금 결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저도 뭐 결제를 이렇게 해봤고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가지고 그 카드와 연계하면 언제든지 그냥 국내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결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장점이 있냐면, 예를 들어 달러 같은 경우는 현재 이자가 한 4%대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가 더 높아요. 5%에서 많게는 뭐 6%, 7%, 많은 데는 10%까지도 주거든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럼 그 이자를 받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그냥 시중에서 언제든지 결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굳이 현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 현금을 예금할 필요도 없고, 그냥 스테이블로 그냥 가지고 있는 게 가장 간편하면서도 이자도 많이 받고 활용면도 좋고, 언제든지 또 코인을 쉽게 사고 팔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아직 많은 사람이 쓰고 있지는 않지만 시스템이 이미 다 구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대중화가 돼서 실제 사람들이 스타벅스에서 막 결제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큰 변화죠. 예를 들어 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역에 쓰거나 아니면 어떤 한 자산으로 가지고 있던 건데 이것이 전 세계에 실제 결제로 활용되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달러 가지고 뭐 음식점에서 뭐 사 먹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음식점에서 이제 사 먹는다는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뭐 중국, 뭐 다른 나라, 특히 이제 그 금융이 약한, 은행 시스템이 약한 이런 나라에서는 더 이것이 더 활용화가 많이 되고 있고 더 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실제 달러가 기축통화 플러스 그 결제의 어떤 핵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미국의 지위가 이제 거의 이제 확실하게 이제 굳건해지는 거죠. 이런 상황을 미국이 이제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쉽게 뭐 코인하고 연동해서 뭐 투자처 이런 현장이 아니고 굉장히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굉장히 이제 위협적인 그런 요소로 지금 침범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이제 뭐 막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이제 점점 이제 활성화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미국이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역할, 사실 달러가 계속 리스크가 있었는데 이것을 더 마지막에 더 확고하게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정책으로 이것을 지금 가져가고 있고 이미 실행이 됐고 조금씩 이제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이런 현상들을 더 이제 가까이 보게 될 겁니다. 미국 스테이블 법안이 결국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의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미국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지만 좀 불안하단 말이에요. 작은 돈들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질 수 있지만 큰 기관의 돈을 스테이블로 가지고 있을 때 민간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뭐 담보가 뭐 미 국채라든지 달러로 한다고 하지만 한 기업이 발행한 거니까 기업을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스테이블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제는 그 미국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발행 기업을 굉장히 그 치밀하게 관리하고 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어도 한쪽 측면에서는 미국이 이것을 좀 보장해 주는 좀 더 안정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그 유동성이라든지 어떤 사용처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되는 거죠. 지금 사실 뭐 달러라는 지폐가 역사를 보면 사실 원래 달러는 금을 기반으로 했잖아요. 금을 이제 바꿔주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달러는 금을 바꿔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달러라는 것은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이제 1달러라는 것을 가치를 지지해 줍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달러를 신뢰하고 이제 달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그래도 화폐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지폐는 뭐 원화하고 달러하고 예를 들어 뭐 한 100만 불을 줄게요. 어떤 게 더 좋겠습니까? 하면 이제 100만 불이 훨씬 원화보다는 달러가 좋은 거죠. 그만큼 이제 달러는 이제 신뢰가 있어요. 근데 달러는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처럼 이 신뢰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도 이러한 흐름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불안해요. 그래서 많은 돈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지고 있는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지? 어떻게 신뢰하지? 이런 이제 굉장히 의문의 상황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점점 활성화되고 법안으로 되고 사람들이 많이 쓰고 미국이 계속 이것을 지지해 주면 사람들은 이 스테이블 코인도 달러하고 똑같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믿음의 영역이 이제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위협적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는 사실 쓰기가 힘들어요. 지폐를 가지고 있기도 힘들고 환전할 때 번거롭고 어떤 복잡함이 많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편리하고 누구나 가질 수 있고 쉽고 빠르고 수수료도 거의 들지 않고 이런 이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화폐로서의 생태계에 가장 역사적으로 가장 큰 변환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달러 스테이블이 상용화가 되면 이제 화폐 생태계는 진짜 인류가 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이제 변환점을 보게 될 거예요. 결국 인류의 역사는 화폐의 역사라고도 하는데 화폐가 이제 발전해서 지금의 화폐 형태에 이루어지는 국가가 발행하는. 근데 이제 이 코인이라는 것은 국가가 발행한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이고 글로벌이고
그리고 디지털의 특징이 있어요. 지금 사실 우리가 현실 세계를 살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 디지털하고 이렇게 엮여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쉽게 생각하지 못했던, 예를 들어 이제 뭐 물건을 산다는 행위, 쇼핑을 산다는 행위는 우리가 이제 뭐 백화점을 가든 어떤 마트를 가서 직접 사는 행위를 하는 건데, 지금 이제 그 행위도 여전히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스마트폰에서 클릭 몇 번 해서 물건을 사잖아요. 배송해오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로 변화가 됐는데, 우리가 결제할 때, 클릭하고 결제할 때의 화폐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화폐를 쓰고 신용카드를 쓰고 기존의 과거의 금융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다 변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결제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결제하는 창이 뜰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게 되고 하다 보면 이것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서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예금도 하고 예치 예금 상품도 생기고, 그러면서 언제든지 또 결제도 하고 또 보내는 것도 굉장히 간편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실제로 이제 뭐 부동산까지 뭐 구매하기도 하고 이런 상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게 좀 쉽게 와닿지 않는데, 예를 들어 중국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중국이 이제 화폐로 쓰다가 신용카드 없이 바로 그 페이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 왜 이렇게 그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지? 뭐 카드도 받아야 되고 뭐 페이로 결제가 다 안 되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 페이로 모든 것이 결제가 다 되거든요. 심지어 부동산 구매부터 월세며 전기세 모든 것들이 다 페이로 다 되어 있어요.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구축이 되면 나라의 경제 시스템도 굉장히 원활히 잘 돌아가고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중국 사람들은 알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결제를 뭐 카드로도 하고 뭐 페이로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와닿지 않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 이제 신흥국들 아니면 이제 금융 인프라가 잘 돼 있는 나라들이 이런 식으로 바로 변화가 될 거예요. 바로 이제 스마트폰을 그들이 이제 가졌듯이 결제도 바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그런 나라들 위주로 먼저 좀 시스템이 정착이 될 거고, 그러면서 이제 확대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결제의 중심에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있게 되고, 그것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금융의 인프라가 좀 크게 변하게 될 겁니다. 결국에 화폐의 중심은 사람들이 물건을 이제 매매하는 그 정점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 결제 부분인데, 이것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가 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통적인 결제 시스템, 뭐 카드사라든지 금융 인프라 전체가 이렇게 변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는 엄청난 변화죠. 그래서 이 변화에서 예를 들어 이제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준비하는 거고, 그런 준비들이 잘 되지 않으면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투자는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업비트나 빗썸 같은 데서 이제 환율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로 살 수 있는데 달러하고 똑같기 때문에 환율이 이제 좀 많이 떨어졌을 때 스테이블 코인을 샀다가 환율이 올랐을 때 이제 파는 행위. 그래서 실제 이제 굉장히 간편하거든요. 달러를 사고 파는 것보다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단순하게 투자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좀 달러를 보유하듯이 보유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자 수익을 얻는 건데,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거래소에서는 좀 안 되고요. 해외 거래소를 좀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은 이제 책을 통해서 이제 좀 설명을 쭉 했는데,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해외 거래소를 이제 이전을 하면 뭐 대표적으로 뭐 바이낸스라든지 OKX 이런 데 해외 이전, 그러니까 USDT를 사서 해외 거래소로 이제 보낼 수는 있어요. 보내서 거기 그냥 예치하고 있으면 예금이 뭐 작게는 뭐 3%, 많을 때는 10%, 어쩔 때는 단기적으로 한 20%까지 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이 좋을 때는. 그렇게 해서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이제 이자가 생기고요. 그리고 그걸 조금 더 이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디파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약간 리스크는 있지만 그런 디파이 투자 방법도 이제 요 책에 이제 잘 설명을 해놨는데, 그런 투자 방법을 배우게 되면 디파이에 이제 예를 들어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하면 조금 이제 플랫폼이 견고한 뭐 이더리움 같은 데서는 한 3, 4% 정도 이제 이자를 주고요. 그 다음에 조금 리스크가 있는 뭐 레이어 2 같은 데들은 많은 데들은 뭐 7, 8%, 그리고 많이 주는 데는 한 20% 정도까지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기 아니냐? 그런데 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플랫폼에 이제 약간의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해 두고 있으면 계속 이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이제 곧 그 시그널 중에 두 가지가 이제 비트코인 이제 불장이 이제 연말에 오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알트코인 불장도 같이 이제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나온 이제 신간이 이제 알트코인으로 졸업합니다. 여기 보면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영원으로 1억 원까지 만드는 에어드랍으로 그 노하우가 있고요. 그래서 그곳을 참고하셔도 좋고, 그 플러스 이제 제가 좀 중요하게 집필했던 것은 알트코인 생태계 전체에 대해서 좀 차례대로 굉장히 좀 심도 있게 다뤘어요. 쉽게. 그래서 알트코인 불장이 왔을 때 내가 어떤 알트코인을 선별해야 될지 그것을 선별하는데 굉장히 좀 좋은 참고 도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고 하시면 최소한 알트코인 불장 왔을 때 손실은 없을 거고, 그 중에 이제 이익을 이제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한번 보셔서 알트코인 불장 오기 전에 준비하셔서 좋은 알트코인하고 또 뭐 비트를 매수하셨다가 알트코인 불장이 오고 비트 불장이 왔을 때 좋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